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손을 펴기보다 움켜쥐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붙잡을수록 손 안에 있는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세게 쥔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지키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멀어집니다. 놓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 2500년 전 중국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경이라는 짧은 책을 남겼습니다. 노자는 이 책에서 반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버려야 얻는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채우고, 모으고, 쌓아야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가져야 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가득 채운 그릇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다고.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손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왜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버린 후에 무엇을 얻게 되는지. 하지만 실제로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었고, 성격이 되었고,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믿음,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 이것을 버리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한 번 정한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마음,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의 내가 부정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는 마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 비교를 멈추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받았던 상처에 대한 기억, 과거를 놓으면 내가 겪은 고통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으려는 마음, 먼저 사과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예상대로 흘러가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 계획을 놓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경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자녀의 삶에 개입합니다. 간섭을 멈추면 자녀가 잘못될까봐 걱정됩니다. 이 모든 것이 버릴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 작은 건설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5년 전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경쟁이 치열해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T 관련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경험을 무시했습니다.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탓을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냐고. 자존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호 씨는 병원에서 같은 또래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환자는 딸과 함께 왔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접수를 도와주고 의사 말을 함께 듣고 약국까지 동행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혼자 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김영호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뭔지, 그것이 무엇을 지켜주는지. 1년 동안 자존심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김영호 씨는 결국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1년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자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얻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63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딸은 간호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창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자녀들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그 친구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식당만 했는데 우리 애들은 평범한데. 비교가 시작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창만 비교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아랫집 사람,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 심지어 TV에 나오는 사람과도 비교했습니다. 비교할수록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좀 더 크게 했으면 우리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남편은 상처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 친구 부모는 뭘 하는데, 그 집에는 뭘 하는데. 자녀들은 전화를 점점 덜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먹고 살 만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는 병원 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비교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건강 앞에서 누가 더 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비교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비교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오히려 비교하느라 가진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비교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니까요. 하지만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교를 버리자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괜찮은 삶.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71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삽니다. 자녀는 딸 하나입니다. 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수 씨에게 딸은 전부입니다. 문제는 딸에 대한 걱정이 간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요리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이를 훈육하면 그건 너무 심해라고 했습니다. 딸이 남편과 대화하면 사위가 왜 저래라고 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자신이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지쳤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편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도 눈치를 봤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좀 그만해. 이정수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위해 말한 것인데, 딸이 잘 되라고 한 것인데, 왜 딸이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섭섭함 뒤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딸마저 떠나면 어떡하지?
이정수 씨는 어렵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딸을 걱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딸의 삶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정수 씨는 간섭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집에 가서도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듣는 역할을 하자 딸이 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간섭을 버리자 대화가 생겼습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리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버리자 오히려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자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비교를 버리자 자신의 삶이 보였습니다. 간섭을 버리자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경은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덕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쌓고 채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고 비우는 시기입니다. 도덕경은 바로 그 비움의 지혜를 말합니다. 도덕경 22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비면 채워진다. 낡으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곧아야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워야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새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다르게 봅니다. 굽은 나무가 왜 온전할까요? 곧은 나무는 목재로 쓰이기 위해 베어집니다. 하지만 굽은 나무는 쓸모가 없어 보여서 베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삽니다. 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빈 그릇이 왜 채워질까요?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음이 가능성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굽히면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기쁨이 채워집니다. 낡은 생각을 버리면 새로운 지혜가 생깁니다. 욕심을 줄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굽히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비우지 않으면 넘칩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도덕경 48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을 추구하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추구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함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젊은 시절에는 더하는 삶을 삽니다. 지식을 더하고 재산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관계를 더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노자는 이것을 도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덜어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덜어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덜어냅니다. 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짐을 많이 진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멀리 가는 것보다 깊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덜어내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도덕경 12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색은 눈을 멀게 하고 시끄러운 음악은 귀를 멀게 하고 자극적인 맛은 입을 마비시킨다. 지나친 욕심은 마음을 미치게 한다. 욕심이 채워질수록 눈이 흐려집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원하면
지금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너무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자극이 너무 많으면 작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이 너무 높으면 소박한 행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자는 그래서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채우지,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은 필요입니다. 하지만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것이 필요합니까? 자극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건강한 몸, 편안한 마음, 따뜻한 관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눈을 가리면 이 단순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버려야 할 것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 첫째,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존심은 관계를 끊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됐어. 알아서 해. 아내의 얼굴에 상처가 스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 뭐가 남습니까? 혼자 남습니다.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사람이 돌아옵니다. 둘째, 비교를 버리십시오. 비교는 기쁨을 빼앗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옛 친구의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 손주 사진이야. 예쁜 손주 사진과 함께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우리 손주는 왜 저렇게 자주 오지 않을까?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손주가 덜 예뻐서가 아닙니다.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를 버리면 내 삶에 있는 기쁨이 보입니다. 셋째, 잔소리를 버리십시오. 잔소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밥은 먹었어.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의 목소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전화가 빨리 끊깁니다. 다음 전화는 더 늦게 옵니다. 잔소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버리면 자녀가 먼저 연락합니다. 넷째, 과거를 버리십시오. 과거는 오늘을 잡아먹습니다. 새벽에 잠이 깹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받았던 상처, 했던 실수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새벽 시간이 괴로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뿐입니다. 과거를 버리면 오늘이 보입니다. 다섯째, 탓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탓은 나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때 부모님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탓하는 마음은 일시적으로 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탓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바꿀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니까요. 탓을 버리면 힘이 생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섯째,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조급함은 지금을 망칩니다.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합니다. 뭔가를 가르쳐야 할 것 같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손자는 지루해하고 나도 지칩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면 지금이 풍요로워집니다. 일곱째,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불만족은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있었으면, 더 좋았으면, 다른 사람은 더 좋은데,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을 버리면 이미 가진 것이 선물이 됩니다. 여덟째, 반드시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방식 고집은 갈등의 씨앗입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만듭니다. 내 방식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참으면 속이 터지고 말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내 방식만 옳은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 고집을 버리면 평화가 옵니다. 이 8가지를 보십시오. 자존심, 비교, 잔소리, 과거, 탓하는 마음, 조급함, 불만족, 내 방식 고집. 모두 버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밴 것들입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없을까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도덕경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비움의 지혜를 말합니다. 굽어야 온전해지고 비워야 채워지고 덜어내야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자존심을 붙잡으면 가족이 멀어집니다. 비교를 붙잡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오늘이 어두워집니다. 내 방식을 붙잡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붙잡아온 것들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입니다. 이 나이에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내일 또 한 가지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만 버리십시오. 8가지를 모두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내일은 또 한 가지만. 그렇게 천천히 버리십시오. 오늘 자존심을 한 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않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늘 비교를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왜라는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오늘 잔소리를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그냥 들어주어 보십시오. 오늘 과거를 한 번만 놓아 보십시오. 떠오르는 후회를 지나간 일이야 라고 말하며 보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5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늘 한 사람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고맙다 라는 말 한마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 비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 나는 왜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십시오. 그래, 좋겠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셋째, 오늘 30분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을 멀리 두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을 보아도 좋고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넷째, 오늘 잔소리 대신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나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내 방식 고집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다섯째, 오늘 자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곳에 있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면 불만족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이 5가지 중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일은 또 하나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것을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버리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